자, 다음은 정말 반지하에서 강남 빌딩까지 매입하실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신 EBS 스타 영어 강사 샤이니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이 두 번째 뵙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행크 가족 여러분께 두 번째 인사드리는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많은 영어 강사, 네. 영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네네. 경제적 자유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자주 갔는데, 갈 때마다 막 집이 좁아지고 이렇게 어디 얹혀 살고 나중에는 집이 없어지고, 그리고 부모님이 초반에 제가 되게 어렸을 때는 안 싸웠던 것 같은데 네네. 어느 순간은 되게 자주 싸우시고 돈을 태우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은 게, 잠깐 돈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돈을 막 태우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우리 집이 가난한가 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정말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이렇게 눈으로 목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책들을 어떻게 골랐어요? 일단은 어떤 책을 골랐어요? 그 당시 저는 학교에서 무조건 사라고 하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EBS 문제집. 이런 것도 살 네. 돈이 없어서 그 외적인, 예를 들어 자기계발서나 이런 걸 사서 읽을 형편은 안 됐고, 네네. 학교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사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사실 뭐 책을 엄청 즐겨 읽는 편이 아니니까 저도 별로 몰랐다가 네. 저희 반에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갑자기 막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학교 도서관을, 그래서 막 애들이 우르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 나는 지루한 곳인 줄 알았는데 애들이 막 우르르 가니까 저기 오. 재밌는 게 있나 봐. 도서관. 네, 그래가지고 같이 어느 날 따라갔어요. 했더니 애들이 막 어느 섹션에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고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빌려가는 것보다 더 빨리 그 자리에서 읽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저도 거기 가봤는데, 네. 시드니 셸든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책들이 약간 탐정 그런 소설인데 야한 부분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한 부분 읽으려고 거기 간 거였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어이없지만 그렇게 책을 읽게 샤인도 처음에 야한 책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렇게 한 거죠. 네네. 저도 책은 소설책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만화책, 소설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소설책이 이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끝까지 읽는 그 습관도 들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다른 책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소설책 읽는 것도 처음에 이 체력을 단련할 맞아, 때 체력.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인생에서 기억에 좀 남았던 책,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네.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좀 많이 바뀌었다. 아까 보도 셰퍼 책 네. 해주셨죠. 저 보도 셰퍼 정말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그쵸, 네네. 그 돈이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경제관념을 좀 심어준 책이에요. 네, 보도 셰퍼의 돈, 네. 머니. 사실 경제서라기보다는 자기 경영서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거기서 저에게 되게 와닿았던 것은, 조언을 구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구해라라는 거. 그 길을 이미 이룬 사람에게만 조언을 구해라. 성공한 사람 말을 들으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출 수가 있는데 실패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냥 시장이 지금 너무 많아. 그거 하지 마.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맞아요. 또 하나, 이래서 그랬나 하고 머리를 쳤던 거는, 책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이 거대한 부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돈에 대한 너의 잠재의식이다. 그래서 그 잠재의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체크하면서. 네네. 네. 그것들을 실제 해봤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오. 돈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잠재의식을 깔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에게 돈을, 어떤 사람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줬니? 돈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누가 이렇게 제일 많이 영향을 줬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는데, 다행히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그렇죠.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죠. 반면교사.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그 과외했던 그 과외집 목욕탕 주인, 그러니까 부자, 네네. 이런 분 저런 분 해서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이런 분 덕분에 내가 돈을 끌어당기는 게 비교적 수월했구나 네. 라는 걸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네네. 알았어요. 아,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EBS 뭐 영어, 스타 영어 강사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걷어내고 맞아요.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행크TV 구독자분들도 좀 좋아하실 거고 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데 샤이님께서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신 부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네. 끌어당김의 끌어당김. 법칙.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제가 또 다른 분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끌어당김의 법칙 저는 안 그거는 믿는다? 허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이 말의 표현이 좀 다르다 뿐인 거고 대부분 자기 개발서는 거의 다 이 결이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샤이니님께서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했다. 네.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 제 책에도 문구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끌어당김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100번 쓰기, 그냥 바라기만 하기, 100번 쓰기. 그러면서 막 10시에 일어나고 새로운 도전 안 하고 이거는 저도 믿지 않아요. 근데 책에 어떻게 썼냐면 나는 그 사람의 그 절박한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싶은 그 마음, 절박함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그의 실행력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따르는 게 실행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끌어당김 법칙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면 실행하지 않고는 절대 진짜 끌어당김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끌어당김 법칙 첫 번째가 define, 정의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뭘 정의하냐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송 사무장님 같은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너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집에 살고 싶은데 어떤 가족 멤버를 너의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은데 뭐 아침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저녁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너는 어떤 친구들과 살고 싶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그렇게 질문을 디테일하게 하면 스스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하물며 너 어떤 집에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비싼 집이요. 강남? 한남동? 몰라 정확히. 야 한남동에 집이 한두 개야? 강남에 집이 한두 개야? 너 거기에 몇 억인지 지금 알고 있어? 몰라.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다 클릭해보고 찾아보고 심지어 임장도 가보고 최대한 좋은 옷 찾아 입고서 저 여기 매매하러 왔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목소리 잘 그렇지 사모님 목소리 네네. 그렇게 하는 그 절박한 것이 일단 스텝 1인데 그것조차 안 하고서 내가 끌어당김을 한다? bullshit입니다. 정말 bullshit. 정말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생생하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는 게 그냥 막 그려집니까? 내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성공한 사업가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은 미팅을 어떻게 잡는지 비서랑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의 핸드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모르면서 나는 막연하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는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 최대한 책을 읽고 혹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오고 이런 스텝들이 다 사실은 노력의 스텝인 거거든요. 그걸 해야지 사실은 끌어당김이 가능한 건데 그냥 100번 쓰고 머릿속에 그 100번만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한동안 너무 유행해서. 맞아요. 사람들이 본질은 깨닫지 않고 나 100번 썼는데 왜 안 이루어져? 자기의 꿈에 대해서 구체화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한 채로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냥 100억 부자가 될 거야. 그럼 어떻게 100억 부자가 돼요? 나의 다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0번 쓰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다짐만 잊지 않고 내가 나아가게끔 하는 건 더 구체화를 시키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북 리뷰 해주실 때랑 맥락이 같아요. 100%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한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끌어당김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끌어당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한 60, 70%만 돼도 일단 시작해보라고 했죠. 왜냐면 일단 시작해야지 디테일하게 내가 뭐가 필요하고 이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해서 생생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거든요. 준비만 해.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끌어당김을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지 2가 그렇게 visualization,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think and act as if you're that person.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맥락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너무 여러분이 지금 없다고 해서 1년 365일 그지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끔씩이라도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화장실을 갈 때 친구랑 삼성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삼성역 화장실 가지 마! 올라와서
1층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라운지 조금만 옆으로 가면 화장실 있어요. 거기 가고 스타벅스 3번, 4번 갈 돈 아껴가지고 라운지 2만 원, 2만 5천 원짜리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그 공기를 느껴보고 부자들은 이런 공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는구나. 저긴 저런 사람들 혼자 와서도 일도 하고 이렇게 보통 사업 비즈니스 미팅이 많은 것 같네. 그 분위기를 느껴보고 최대한 나도 이 좋음을 더 자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니즈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그지같이 계속 살라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다가가야죠. 그쵸, 다가가야죠. 다가가고 부딪히고 노력해야죠. 네네네. 그리고 네 번째가 let go. 흘려보내기.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해서 계속 주구장창 100번 쓰면서 나 이걸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는 뭐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냐면 집착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요. 근데 집착이라는 것은 없을 때 집착하거든요. 같은 가방이라고 해도 비닐봉지도 사실은 영어로 플라스틱 백이라고 하잖아요. 백이거든요. 비닐이 여기 이렇게 한 뭉탱이가 있어. 그거 여러분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죠. 안 가져가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에르메스 3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어. 그러면 가져가고 싶겠죠. 가져가죠. 왜냐면 없으니까 내가. 그렇죠. 이거예요. 비닐봉지 같이 내가 늘 보고 당연한 거는 안 가져가.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뭐 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집착 안 하잖아. 네네. 근데 에르메스 백은 내가 집착을 하면서 가져오고 싶어져. 계속 나 에르메스 백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신호를 읽힌다는 거죠. 집착이라는 것은 너가 그게 없구나. 없어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죠. 근데 나는 100억 자산가가 될 거고 또는 뭐 몇백억 자산가가 될 거고 뭐 당연하게 이룰 거야. 그럼 더 이상 이제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네. 비닐봉지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네네. 내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let go.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be thankful. 감사하라. 저 이게 5번째가 너무 좋아요. 사실 5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 상태, 그 상태에서도 감사하는 부분이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맞아. 네네. 원동력. 네네. 맞아. 안 그러면 지칠 것 같아요. 제가 그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 맞아. 그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더 올라가는 사람이 감사해야 하거든요. 맞네. 이렇게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샤이님 책에서 그 감사함 부분 했을 때도 그러니까 공감되는 문구 되게 좀 많이 있었는데 맞아. 그 부분에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다는 김에 법칙 그러면 감사함 5가지로 딱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제가 원래는 그 게스트분이 출연을 하면 정리를 해드려요. 근데 원래 영어를 섞었으니까 지금 정리를 못 하겠네. 너무 웃겨. 죄송합니다. 근데 다 이렇게 요점 정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간에 렛고 한번 나왔고 네. 이게 한글로 정리하려니까 힘드네 이게.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그럼요. 똑똑하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법칙을 막연하게 그냥 뭐 우주가 막 이런 얘기 나온다고 미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구체화시키게 되면 그게 오늘 얘기했던 그런 멘탈 부분 좀 관리하는 부분이라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마음을 많이 얻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본적으로 결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믿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유연함, 겸손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책 한 권 놓고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책에서 문장 한두 개 얻었으면 훨씬 성공한 거예요. 이 책이 이거를 왜 이렇게 쓰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질 거를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한 권 볼수록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데 맞네. 그렇지 않고 이거 내 아는 내용이야. 이런 사람은 똑같아.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네. 너무 맞네. 포인트가 지적질에 있느냐, 내가 배울 것에 있느냐 그렇죠. 그거잖아요. 근데 뭐 꼭 아는 체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중간에서 지적질 많이 하고 불평만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삶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유연해야 되고 여기서도 그 문구 하나하나에 얻으려고 해야 되고. 네. 저도 샤이니 책 보면서 또 얻었어요. 감사해요. 영광이에요. 대표님. 샤이님 책 소개 타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이제 제목이 나의 하루는 오늘도 빛난다이고 제가 반지하에서 살면서 8년 만에 제가 강남 빌딩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일을 크게 안 하고 신랑 직장도 관두게 했어요. 3년 전에 그냥 회사 다니지 마라. 네네.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다니지 마라 해서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투자하고 싶은 거 있으면 투자하고 멋지게 사시고 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었을까 그 단시간에 생각해 봤더니 6가지의 시크릿이 있더라. 복리 성장, 스노우볼 굴리는 것과 같았다 나의 성장이. 그래서 그것을 책에 담아두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메시지 자체는 자기계발서가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방식이 서술을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몸소 체험했던 스토리인지 찐 스토리인지 독자로 하여금 야 너도 일로 와봐. 거기서만 있지 말고 지금 내가 된 것처럼 같이 한번 느껴보자. 그것을 저는 제 책에다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분명히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마침 겪은 것처럼 힘들고 동시에 이거를 극복해냈을 때 통쾌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배움이 있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샤이님에 대해서 일단 영어 부분 능력을 다 제외하고 어떻게 가난하고 평범하면서 이 하나하나 좀 긍정으로 좀 만들어 왔는지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 소화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질문을 한 2가지 정도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환경이 되게 안 좋은데 돈도 넉넉하지 않고 그러면 대부분 주눅도 많이 들고 하는데 샤이님은 많이 웃어요. 네. 네.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원래 잘 웃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웃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 그 금산에 살았을 때부터 잘 웃었어요. 네, 그 책에도 있듯이 미국 교환학생 갔을 때도 Miss Smile이었고 학교 다닐 때는 별명이 막 남이석, 하회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때는 그게 너무 나보고 남이석이래 세상에. 남이석. 네. 그건 좀 심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회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탈이 하회탈이거든요, 진짜. 뭐 각시탈도 있고 많은데 왜 내가 하회탈이야? 그래서 잘 웃긴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일단 저희 부모님이 이건 좀 대책이 없으신데도 좀 긍정적인 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뭐 전기세 내야 되고 뭘 내야 돼. 근데 오늘 돈이 없어. 그러면 다른 보통 정상적이면 우리 어떻게 빨리 돈 마련해서 이거 전기세 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일단 오늘 있는 돈으로 뭘 사드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지 계속. 그래서 이게 자기계발서를 안 보신 거죠, 그죠? 안 보셨죠? 안 보셨죠? 네네. 그래서 집이 계속 가난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면으로 그냥 해피한 것은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세상에 절대적으로 나쁜 게 없구나. 그 웃는 부분도 성공에 되게 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칼럼에도 힘들더라도 밝게 살아야 한다. 우리 드라마 주인공 보면 항상 주방에 들어가 있어도 늘 웃잖아요. 맞아요. 웃으면서 좀 성공하고 그런데 성공한 2세, 3세들은 막 좀 짜증나고 이런 모습 나오면서 몰락하고 맞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되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맞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타고난 걸로 노력한 게 아니라 원래 타고난 걸로. 근데 저 노력도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대표님. 그래서 제 질문 하나를 더 하려고 해요. 네. 샤이니의 슬럼프 회복 방법? 극복 방법? 회복 방법?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힘들 때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을 때 나를 일으켜준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는 잘 될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가출도 했었어요. 가출도. 네. 그때 근데 뭐 못했던 이유는 금산에 어디 갈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없고 가봤자 다 산이고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분지라서 이렇게 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교통 수단이 있나 돈이 있나 뭐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가출을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뭐를 챙겼는지 아세요? 저는 교과서를 챙겼어요. 내가 집은 안 갈지언정 학교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책가방에다가 책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아빠가 그렇게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 받아서 저를 신용불량자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제가 간신히 모아도 하루에 1,000원 쓰면서 9천만 원 모은 돈으로 야 나 이제 분당에 오피스텔 전세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모님 갑자기 경매로 집 나앉게 돼서 그 돈 고스란히 부모님 집 얻어드려야 됐을 때 왜 안 울었겠어요? 엄청 울었죠. 네네. 근데 우는 거는 하루 이틀 바짝 바닥을 탁 치고 나서 빨리
빨리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내가 지금 죽을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손목 긁고 죽을 건 아니라면 네네. 내가 어차피 산다면 나는 잘 살 거다. 나는 잘 될 거다. 그런 믿음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나를 아끼는 자존감을 잘 갖췄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샤이님께서 원래 자존감에 대해서도 책에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존감을 잘 갖추는 3가지 방법? 방법. 네. 이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내 거를 좀 잘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있어 보이게 하려고 뭐 몇 가지 방법 이렇게 하지만 그 핵심은 하나예요. 뭐냐면 2개라고 할게요. 네? 스스로에게 성실한 거더라고요. 첫 번째가. 스스로에 성실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내가 나 더 멋진 미래를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행크에듀에 있는 송 사무장님의 경매 내가 이거를 이때까지 나는 다 듣겠다라고 스스로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겨요. 근데 이게 너무나 위험한 게 어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자존감이 알게 모르게 깎입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한 약속 안 지킨 사람이네. 그렇죠.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나 오늘 내가 요 강의는 내가 듣는다. 그러면 강의 딱 듣고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는 내 자신을 보면서 와, 나 오늘 해냈어. 그러면서 스스로 믿는 마음이 생기면서 오케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성실하기 그게 첫 번째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전하기예요. 도전하기. 그러니까 성실만 하면 사실 백 점프를 이루는 게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점프를 앞당기는 게 저는 도전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전에는 안 했던 문제거리거든요. 프로블럼이에요. 그쵸? 근데 그 프로블럼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이 물론 있죠. 나 안 하고 그냥 옛날 살던 대로 살래. 그렇죠. 이럴 수 있지만 나 스스로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궁금한 걸 한번 해볼까?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네네. 어느 정도 이루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어머나 나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나 진짜 멋진 사람이야 하면서 자존감이 정말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평소에 계속 반복한다면 저는 여러분 진짜 3년 안에 네, 완전히 좋습니다. 제대로 된 엑시트 할 수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해요.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다고. 아. 예,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다고 하는 거는 나와 했던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책을 읽기로 했으면, 뭔가를 했으면 이 작은 약속이라도 계속 저버리지 않고 그거를 나와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인 거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도전이라도 계속해서 약속 지키고 도전하고 약속 지키고 도전하고 그러면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갖춘다는 겁니다. 네. 맞죠? 이거네요. 약속 도전, 약간 이런 느낌. 네네. 네네. 맞아. 한 가지 제가 또 질문해야 돼요. 네. 자기가 배우고 싶은 욕구도 있고 애기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네.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다. 영어는 네. 한 번에 많은 시간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네. 쪼개서 지금 조금씩 하는 거예요. 쪼개서. 쪼개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라는 팝송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 그게 이제 딱 머리에 박혔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가 문장을 만드는 거야. Nothing can stop me. 예를 들어 아무것도 나를 멈출 수 없어. 아까 했잖아요. 네네. 포기하기를 포기하라고. 포기하라. 네, 맞아. 그러니까 Nothing's gonna stop me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 한 문장이라도 말해보는 거 내가 배운 거를 활용해서 네네. 그게 저는 저한테 되게 먹혔었거든요. 학교 그렇구나. 갈 때 오가면서 등하굣길에 계속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면서 갔어요. 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엉덩이 붙이고 꼭 막 내가 1시간, 2시간씩 공부한다. 그거는 성적을 위해서 공부할 땐 그게 통하지만 네네. 영어 자체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한 문장 해보시고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실 때 한 문장 해보시고 버스 기다릴 때 한 문장 해보시고 평소에 작은 거라도. 잘 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때 해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되고 그게 재밌어서 더 영어 공부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송사무장 쇼 라이브에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에너지 뿜뿜 받고 오. 편해요. 대표님이랑 얘기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우리 저를 너무 편해하는 거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것도 편하고 네. 저는 라이브가 사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이게 딱 보면 대부분 채팅창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화면 이 원샷 딱 드려도 딱 화면 보시면서 저 그냥 원샷 좋아해요. 와라 하고 막 그냥 제스처가 그냥 이 발음되지 이게 제스처가 되지 하니까 라이브에 강한 여자네 그냥.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행크 초대석 중에서 가장 또 즐겁게 했던 인터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행크TV 구독자분들께 네.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one step at a time.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one step at a time 이라는 표현 되게 좋아해요. 네.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떡하지?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는 여기야? 너무 갭이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지? What can I do right now at this moment?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해보면 그게 나중에 쌓인다는 거에 저는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그렇게 해서 복리 성장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한 술에 배부르려는 생각보다는 지금 one step at a time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네. 좋습니다. 그냥 오늘 뭐 저는 시간 안 보고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편하게 하고 우리 편하게 나오는 대화에서 또 회원분들 지루하지 않고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샤이님은 대화 나누면 항상 우리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행크TV 구독자분들 책 많이 또 읽어보고 도움 받으시고 샤이님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